정부가 준비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수당이었고 5년이면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그분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셨고, 공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년을 손해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부터 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놓치고 계신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후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께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요즘 들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유, 그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지나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분남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올해 75세이신데 처음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경로연금과 부모돌 봄수당을 신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약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셨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5년 넘게 몰라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놓친 금액이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정부가 마련한 제도인데도 정작 대상자는 몰랐고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공무원이 알아서 찾아와서 알려주는 시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게 김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5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건 이런 일이 정말 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어르신들만 해도 수백 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분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고 되묻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며칠 전에도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73세 이말순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제가 복지 멤버십 자동 안내 제도와 부모돌 봄수당 얘기를 드리자 나도 받을 수 있다고요 하시면서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시지 하시며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죠.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충분히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나이만 되셔도 매달 지급되는 경로연금, 자녀가 함께 챙겨드릴 수 있는 부모돌 봄수당,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에너지 바우처까지 이런 제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정보 부족 때문에 놓치고 계신 거죠. 특히 2025년 들어 물가가 더 오르면서 체감이 크실 겁니다. 요즘 장을 보면 5만 원어치도 제대로 담기 어렵고 전기료며 가스료며 관리비까지 부담이 훨씬 커졌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눈치 보며 틀고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부터 앞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생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복지 멤버십, 에너지 바우처, 지역수당 같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청 절차가 어렵지 않을까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신분증 한 장, 통장 사본 한 장만 챙겨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부모돌 봄수당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신청서는 5분이면 작성 가능하고요. 빠르면 3일, 보통 일주일 안에 첫 입금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72세 김정숙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어요. 설마 내가 될까? 하셨지만 제가 권유드린 뒤에 반신반의하며 센터에 방문하셨고 일주일 후 통장을 보니 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유, 이렇게 쉬운 걸 왜 지금 알았을까? 덕분에 손주 용돈도 주고 약값도 걱정 덜었어요.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수당을 받으시면서 소소한 여유를 즐기고 계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통해 알게 되셨다면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혜택이 한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에서 3가지 이상의 복지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7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는 경로연금, 부모돌봄 수당, 에너지 바우처까지 3가지를 모두 받고 계신 사례도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15만 원 이상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강남구에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월 5만 원의 노인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송파구는 만 70세 이상부터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단, 이는 2024년 기준이므로 2025년 현재는 각 자치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금액이나 나이 기준이 다르고 경기도 내에서도 고양시와 성남시, 부천시가 각각 다른 기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군 지역은 65세부터 어떤 곳은 80세부터 지급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복지 혜택이 있나요? 이 질문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여쭤보시면 직원분이 연령,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상황 등을 바탕으로 어르신께 해당되는 모든 제도를 상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옆 동네는 더 많이 준다더라.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 중에도 수원에 사시다가 용인으로 이사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사 후 새롭게 수당을 신청하셨더니 기존보다 매달 2만 원이 더 늘었다며 깜짝 놀라셨어요. 물론 복지 수당만 보고 이사하는 분은 드물겠지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 간 편차는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복지 혜택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서울만 보더라도 자치구별로 지급 기준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5만 원의 고령수당을, 송파구는 만 70세 이상부터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죠. 2024년 기준으로 현재는 지자체마다 금액이나 나이 기준이 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른 나이,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70세가 안 돼서 못 받겠지 하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 기준이 지역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시군구는 만 65세부터 어떤 곳은 만 75세나 80세부터 지급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일부 지역은 고령일수록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가산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 80세 이상이면 기본 수당에 매월 1만 2만 원을 더 얹어주는 식이죠. 문제는 대부분 이런 정보를 생일이 훨씬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니, 내가 작년에 70세 됐는데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만 75세가 되도록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지난 5년 동안 다 놓친 거네. 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부모돌 봄수당입니다. 이건 조금 독특한 제도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자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아니라 자녀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저희 부모님께 부모돌 봄수당을 신청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 자녀분들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바쁘시고 아이들 돌보랴 직장 다니랴 부모님 복지 정보까지 챙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미리 알려드리거나 대리 신청도 가능한 만큼 자녀분이 여건되는 대로 직접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2025년 여름 특히 전기요금이 6월에 인상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부담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제도는 전기료나 가스료를 현금이 아닌 청구서 할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즉, 월 전기료에서 2만, 3만 원씩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라. 체감으로는 현금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 틀기 망설여지실 때 이런 바우처 제도가 있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겠죠. 요즘 여름철만 되면 에어컨 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특히 2025년 6월부터 전기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걱정이 더 커졌다는 말씀도 많이 들립니다. 겨울철엔 난방비, 여름철엔 냉방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 정작 건강을 위해 필요한 냉방조차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이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접 돈을 들이는 건 아니지만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청구서에서 2에서 3만 원이 빠지는 걸 보면 체감상 현금 지원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물론 정부에서도 복지 멤버십 자동 안내 제도를 통해 조건이 충족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광주 북구의 71세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혼자 지내시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지 않으셔서 생활이 넉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께서 나 부모돌 봄수당 받았는데 당신도 알아봐요 라고 하신 걸 계기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 부모돌 봄수당뿐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까지 신청 가능하셨고 신청 후 일주일 만에 수당이 입금되고 전기요금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에어컨도 눈치 안 보고 틀 수 있고 손주 오면 맛있는 것도 해줄 수 있게 됐어요. 라며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데요. 사실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소득, 특별 조건입니다. 먼저 나이 기준부터 볼까요? 보통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만 70세 혹은 80세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은 만 70세부터 부모돌 봄수당을 지급한 바 있고 대구는 만 80세 이상부터 지급한 사례도 있었어요. 다음은 소득입니다.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9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자, 장기요양 등급자 등은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제도가 중복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담당 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복지 혜택 찾기 메뉴에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가구 구성 등을 입력해 보는 겁니다. 몇 초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분석해서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요즘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어도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부모돌 봄수당이나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 센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까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신청 방법까지 다 아셨다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 일을 15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설명을 자세히 드렸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확실한데 몇 달 후에 다시 배웠더니 아직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가보려고 했어요. 이런 이유로 미루시다가 결국 수십만 원을 놓치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시는 69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바로 다음 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겨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입금됐어요. 8만 원이나요.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힘차시던지 듣는 저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그 뒤로는 매달 받는 수당으로 작은 적금도 넣고 매주 목욕탕도 다니시고 동네 친구분들과 커피도 한잔 하신다며 이제 손주들 용돈 줄 때도 마음이 가볍다. 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바로 이게 복지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를 얻고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지제도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다만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봤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시는 74세 한말순 어르신도 처음엔 그러셨어요. 우린 자식들이 있어서 대상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막상 건강보험료 기준과 가구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고 지금은 매달 6만 원씩 수령 중이세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주소지 관련 문제입니다. 복지 혜택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예전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스템상 조회가 되지 않거나 접수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사 후엔 주민등록 주소지도 함께 변경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처럼 계절성 제도는 신청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마감일 이후엔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번 주에 가야지 하시다가 미루시다 보면 정작 신청 기간이 끝나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만 물어보셔도 직원분께서 현재 가능한 지원 제도와 필요한 준비물을 상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돌봄수당 말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중복 가능 제도나 지역 한정 제도까지 포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끼고 혜택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자녀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다면 평일 중 하루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 등을 활용하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이 대신 해드리는 것도 요즘 시대의 효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요. 설마 나도 될까? 하시던 분이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정보를 나누실 때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나는 수당 받고 있는데 당신도 알아봤어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며 복지가 생활 속으로 퍼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좋은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진짜 힘이 됩니다. 지역마다 복지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웃분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주민 모임 등에서 나는 이거 받고 있어요. 당신도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또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복지 제도는 한번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는 수당들은 매년 예산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분이라도 올해는 새로운 제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작년에 갔었는데 또 가도 되나? 민폐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도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내용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좋고 정부24나 복지로 앱을 통해 확인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 몇 년간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매달 받게 되는 몇만 원은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약값 걱정도 덜게 되는 것.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